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나 이글스는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두 투수를 모두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페냐 선수와 산체스 선수였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페냐 선수 재계약했을 때만 해도 페냐가 2선발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산체스 선수를 재계약했을 때는 여론이 조금 달랐습니다. 페냐와 산체스 선수가 뭐 레벨 차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1선발급을 영입했으면 했는데, 결국은 지난 시즌 페냐 선수와 산체스 선수는 다른 팀과 비교해 봤을 때 2선발급의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산체스 재계약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산체스 선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산체스 본인이 굉장히 잘 해줘야죠. 이 선수는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더 구종도 습득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뭐 스플릿 계열 같은 구종들 말이죠. 그리고 다른 팀에서 데려온 새로운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산체스 선수가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체스 선수를 재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수풀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를 재계약을 했는데, 다른 팀이 새로운 투수를 계약을 했는데 그 선수가 산체스보다 훨씬 잘해버리면 사실 또 이제 프런트를 공격하는 댓글이 혹은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팀들의 투수들은 어떤 투수들이 새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투수들보다 산체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데닐 레이에스 선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도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 뷰캐넌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뷰캐넌 선수 아무래도 이제 KBO 리그는 외국인 3명 총액 400만 달러라는 규약이 이제 규제가 말하자면 이제 셀러리 캡이 걸려있기 때문에 뷰캐넌 선수가 오랫동안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것에 비해서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는 계약을 따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 행을 선택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데니 레이에스 선수가 뷰캐넌 선수 대신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니 레이에스 선수는 우투수고요. 96년 생이에요. 그러니까 27살 시즌을 맞이하는 선수입니다. 193cm로 신장이 굉장히 크고요. 지난 시즌에 이제 트리플 A에서 20경기 등판해서 2승 3패 91과 3분의 2이닝 동안 72개의 삼진 기록했고요. 평균 자책점이 5.79였습니다. 뉴욕 매치에서도 9경기 정도 등판을 했는데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9.2이닝 동안 7.78의 평균 자책점이었으니까 뭐 빅리그에서 잘했던 선수가 당연히 KBO에 오지는 않겠죠. 자, 한번 살펴보면 장타 허용이 조금 많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이온즈 파크가 장타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구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투수를 데려온 게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트리플 A에서 홈런 9이닝당 홈런 허용이 2.28로 굉장히 높습니다. 장타 허용이 굉장히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노시환 선수라든지 뭐 페라자 선수 같은, 최은성 선수 같은 거포들을 만났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뜬 공 5개 허용한다 치면 그중에 뭐 하나 정도는 담장을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진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트리플 A에서 특히나 좌타 상대로 조금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KBO 리그는 좌타 비율이 많은데 좌타자 상대로 삼진 비율이 7.09, 9이닝당 탈삼진이 7.09라는 점은 좌타자를 잘 상대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 선수를 상대하는 날이 오면 하나이글스는 뭐 페라자, 스위치 히터인 페라자, 뭐 문현빈, 뭐 최인호, 뭐 정은원 이런 선수들이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우타자 상대로는 그래도 삼진을 8.59니까 제법 잡아내는 선수인데 볼넷을 막 그렇게 많이 내주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레이에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솔리드한 선수다라는 평은 아닙니다. 더블A에서조차도 막 타자들을 압도하는 선수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일단은 뭐 쿠에바스 선수랑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기아의 지난 시즌 방출되었던 앤더슨 선수와도 비견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 극과 극이죠. 잘 되면 쿠에바스고 잘 안 되면 앤더슨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평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에 한 명의 투수가 더 있습니다. 코너 시볼드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보게 되면 역시나 우투수고요. 96년생입니다. 젊은 선수예요. 188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역시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었고 뭐 트리플 A에서도 뛰었었는데 콜로라도에서 뛰었기 때문에 콜로라도에서 뛰면 뭐냐면 이제 코어스필드를 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수 성적이 좋기가 힘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메이저리그에서 27경기 나와서 87과 3분의 1이닝 굉장히 많이 던졌죠. 평균 자책점 7.52였어요. 좋지 않았고 트리플 A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31과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7.47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와 $100만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경력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총액 다 받을 수 있는 최고액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진출할 당시만 해도 지명될 때만 해도 뭐 드래프트 전체 3라운드였으니까 상당한 기대주였었는데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고요. 페스트볼은 평균 구속이 149km니까 평균 구속 자체는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페스트볼을 한 53%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페스트볼 구사율도 높고요. 이제 우투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좌타자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뭐 좌타자, 우타자 상대로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보면 이 선수는 체인지업도 던지고요. 슬라이더도 던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레이에스 선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선수가 1선발 역할을 아마도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타자 상대 강점이 있을 것이고 체인지업도 제법 잘 던집니다. 그래서 이 시볼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경험도 메이저리그의 경력도 있기도 하고 제구력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비교해 본다면 삼성 라이온즈 1선발로는 시볼드 선수가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149km의 평균 구속이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KBO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이고요. 패디 선수 같은 어떤 메이저리그에선 좋지 않았지만 KBO를 씹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볼드 선수를 하나이글스가 조금 컨택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은 있습니다. 근데 뭐 산체스 선수를 더 높은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C 다이노스에 영입된 데니얼 카스타노 선수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디를 보낸 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7점대 WAR을 기록했던 패디 선수를 보내고 영입을 한 좌완 카스타노 선수는 9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9세 시즌을 맞이했고요. 좌투수고요. 190cm, 신장이 좀 큽니다. 계약 총액이 $85만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는 3이닝밖에는 던지질 못했고요. 평균 자책점도 21.00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던진 기록이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리플 A에서 이닝이 61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 평균 자책점이 4.67이었어요. 그러면서 9이닝당 탈삼진이 8.46이었고 근데 좀 볼넷이 많아요. 9이닝당 3.79니까 볼넷 개수가 조금 많다라고 보면 이 선수의 문제점은 제구력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스트볼, 뭐 커터, 슬라이더 뭐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잘 던지는 구종들을 던지는 선수이기는 한데 포심을 던지기보다는 커터, 컵 페스트볼을 많이 던지는 선수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 시즌에 패디 선수가 컵 페스트볼 뭐 혹은 뭐 스위퍼 이런 구종들을 즐겨 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스타노 선수에게 그런 부분을 조금 또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
구속이 그렇게 빠른 투수가 아닙니다.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쿼터 평균 구속이 2023년 기준으로 140.3km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으로는 KBO 리그에서 과연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봐야겠죠. 구속이 느린 외국인 투수는 KBO 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서 좌타자를 상대로 이제 슬라이더를 즐겨 던지는데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투수를 상대로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카스타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압도하는 구위를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경험이 많은 선수이고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선수다. 커터를 자주 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수들 내야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좌투수라고는 하지만 구속 메리트가 없다면 KBO 리그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SSG의 로버트 더거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KBO 올 수도 있는 외국인 투수 리스트 뽑을 때 이 더거 선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이제 95년생이고요. 우투하고 183cm예요. 투수치고는 신장이 그렇게 큰 투수는 아닙니다만 지난 시즌에 트리플 A에서 이제 출전을 29경기를 했는데 29경기 모두 선발이었고요. 146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143 탈삼진 굉장히 많이 잡죠.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4.31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투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종 가치로만 비교를 해보면 뭐 후라도 선수, 뭐 반즈 선수 이런 선수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페스트볼이나 슬라이더, 뭐 커브 이런 구종들은 후라도 반즈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구력이 역시 문제입니다. 제구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삼진을 굉장히 많이 잡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자책점이 높다. 그렇다라는 건 볼넷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후라도나 반지에 비해서 좋은 평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뭐 제구가 좋았으면 메이저리그 갔겠죠. KBO에 오지 않았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뭐 싱커 던지는 선수고요. 패스트볼도 평균적으로는 한 147km 정도 던지는 선수고 싱커를 잘 던지는 선수인데 싱커도 평균 구속이 한 146km 정도이기 때문에 뭐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역시 제구가 문제다. 특히 좌타자 상대로는 볼넷 비율이 14%예요. 굉장히 높은 볼넷 비율을 보이는 투수입니다. 우타자 상대로는 볼넷이 8.3%인데 오히려 좌타 상대로 굉장히 약점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선수를 구위나 어떤 싱커의 위력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제구인데 SSG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 제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하나이글스의 산체스는 아무래도 제구력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이 돼 있는 투수죠. 변화구 완성도는 이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을 해주긴 힘듭니다. 지금 설명드린 4명의 선수는 뭐 싱커를 던지는 선수, 뭐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선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볼은 좋은데 나머지 구종에 있어서 조금 의문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산체스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 4명의 외국인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